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의혹입니다. 전해철 측근 투기 의혹 앞뒤가 안 맞는다. 동아일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전 보좌관 부인 A씨가 경기 안산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죠. 사고서 26일 뒤에 해당 땅이 3차 신규 택지 주거에 포함이 됐으니 잭팟,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땅 사고 26일 만에, 한 달 만에 신규 택지 주거 포함이 됐으니까요. A씨 측 입장은 인근에 사업장을 갖고 있어서 야적장 용도로 땅을 산 거다. 투기가 아니라 야적장으로 쓰려고 땅 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상세하게 취재해봤는데 과연 야적장으로 땅 산 게 맞느냐? 2019년 4월 토지 살 때 당시에 감자와 상추 등을 직접 농사 짓겠다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인근 주민들 항상 농사 짓던 땅인데요? 야적장으로 쓴 적이 없는데요? 라는 진술까지 오늘 동아일보 기자들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보좌관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직 보좌관. 땅 사고 5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개발 행위가 제한돼서 창고를 못 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사 지었다. 자, 그러면 경기 안산시 관계자는요, 그린벨트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거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 농지 전용 허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 전 보좌관의 해명이 사실을 하더라도 농지법을 위반한 거다. 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해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게 동아일보 기자들의 취재예요. 네. 야적장으로 쓰겠다고 땅 샀다라고 밝혔는데 당초 신고된 거는 농사 짓겠다.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에 뭔가 야적돼 있는 걸 보지 못했다. 농사만 지었다. 이게 맞다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농사는 지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농사를 짓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야적장을 쓰겠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안 하고 답변을 한 거죠. 보면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그나마도 묶여있기 때문에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그것도 적극적인 농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로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다른 뭐 야적지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실제로 그런 적도 없었다.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법, 실제로 뭐 농사를 지어도 뭐 법으로도 위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적으로 만약 저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저 땅을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샀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남아있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부인을 통해서 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우심을 말하자면 읽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재명 기자, 지금 전해철 장관의 전직 보좌관의 해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게 김영주 의원의 견해였잖아요. 그러면 요건, 그러면 왜 그 땅을 진짜 샀는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면 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땅 사고 한 달 만에 발표가 될 수 있었는지, 혹여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고서 산 건 아닌지를 조사하고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건 누가 합니까? 특수본에서 앞으로 해야겠죠. 앞으로 해야 합니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간단히 의혹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 안산 장상지구에 지정되기 한 달 전쯤에 한 달도 안 됐죠. 아직 땅을 샀는데 거기 사업상 필요한 야적장으로 쓰려고 샀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명을 해왔던 건데 알고 봤더니 부인이 농업계획서를 냈다. 근데 그게 농지였기 때문에 농업계획서를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농업계획서를 못 내면 농지를 살 수 없는 거죠. 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야적장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건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야적장으로 용도 전환이 불가한 지역인 거죠. 불가한 줄 모르고 샀을 리는 없겠죠. 만약에 야적장을 쓰려고 했으면 당연히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 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바꿀 수 없는 땅을 사놓고 야적장을 쓰려고 했다. 이 해명 자체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런 거고 처음에 전해철 장관은 보좌관 문제에 있어서 투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야적장을 쓰려고 샀지만 야적장으로 용도 변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땅이었다라면 투기욕이 점점 짙어지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땅 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앞으로 뭐 수사본부에서 철저히 밝혀서 만약 맞다 그러면 이것이 더 중요한 건 이제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직무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빼서 이것을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활용한 건지 공적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국면 자체가. 그래서 그 점을 밝혀내야겠죠. 지금 수사본에서 전해철 장관 측 뭐 수사한다는 얘기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 자료 자체가 안산시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면서 이제 확인된 거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문제도 나왔고 송철호 울산시장 부인 문제도 나왔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오랜만에 이 국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바닥에, 지역에 잘못된 관행. 그걸 고치려면 재집권에서 안정되게 가야 한다. 기승전 재집권인데 자, 이걸 이제 좀 객관적으로 정혁진 변호사가 좀 볼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에가 맞습니까? 저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야, 이해찬 대표가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위가 맑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이야기대로 하면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뭐 LH 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정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바닥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잘못해서 문제인 것이고 위는 지금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밖에는 제가 해석이 안 되는데 과연 저런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없고 예. 이런 식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아 비판하고 그러면서 고개를 팍 숙이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옛날에는 임금도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석고대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금 놀랐다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